남편은 왕자님처럼 대접을 받고 아내는 돌쇠처럼 모든 일을 맡아서 무거운 짐도 척척.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어쩌다 나는 잔소리꾼? 아내의 잔소리는 보약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예요. 잔소리꾼 하면 전문가라는 생각이 드시죠? 별별 전문가가 다 있어요. 어쩌다 내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웃음만 나와요. 잔소리 하면 지겹다, 지긋지긋하다, 스트레스가 몰려온다, 숨통이 막힐 것 같다, 듣기 싫으니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집은 잠만 자러 들어간다는 남편도 있어요. 어쩌다 잔소리를 퍼붓는 잔소리꾼이 되었는지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잔소리는 적당히 하면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약이 될 수도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퍼붓는 잔소리, 본격적으로 잔소리꾼이 된 것은 2년 전부터 남편의 환경이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잔소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웃음과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은 눈물 반 웃음 반이라고 하잖아요. 눈을 뜨자마자 잔소리가 샘을 솟듯이 펑펑펑 쏟아지는 잔소리를 그릇에 담는다면 그릇이 차고 넘칠 정도예요. 아내의 끊임없는 잔소리에 남편은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하네요. 그렇죠. 잔소리도 적당히 해야지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마실 텐데, 한마디로 남편은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으니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적에 엄마가 한 행동을 내가 남편한테 그대로 하고 있으니 제가 잔소리꾼이 된 사연을 듣다가 보면 아내가 잔소리를 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공감을 할 거예요. 남편은 파킨슨 환자이며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갈수록 상태가 나빠지고 있어요. 이제 보행도 혼자서 할 수가 없어서 동행을 같이 하고 일상생활을 옆에서 도와주어야 하며 그나마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남편은 왕자님처럼 대접을 받고 아내는 돌쇠처럼 모든 일을 맡아서 무거운 짐도 척척. 몇 년 전부터 부부의 역할이 서로 바뀌게 되었으며 옆에서 살아있다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가끔씩 남편을 자식이라 생각하며 돌봅니다. 이것이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남편이라 생각을 하면 싸움만 하고 투덜투덜. 자식이 파킨슨 환자라면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운명, 그런 거잖아요. 남편보다는 자식이 더 사랑스럽고 안쓰럽잖아요. 집안에 환자가 장기간 있다가 보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스트레스는 가슴에 낙엽이 차곡차곡 쌓이듯이 쌓인 스트레스가 어느 순간 폭발을 하면 무서울 정도로 짐승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간혹 내가 무서운 짐승으로 변할까봐 스트레스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의 질병이 점점 심해지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잔소리꾼이 되면서 이제 남편도 익숙해졌는지 처음에는 잔소리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자장가처럼 들린다는 것은 잔소리를 무시를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최대한 잔존 능력을 활용을 해서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안에 걷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나중에 요양원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환자 옆에서 보호자의 역할을 하다가 보니 말이 많고 잔소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운동을 하면서 천천히 걸어라, 자세를 바르게 하라, 식사를 할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라, 조금씩 나눠서 먹어라, 음식을 한 번에 많이씩 먹지 말아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지 능력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글쓰기 훈련, 낭독 훈련, 그림 그리기 등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하라. 지금부터 포기를 하면 순식간에 바보가 되는데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보행도 못하고 옆에서 도와줘야 하니 일상생활이 모든 것이 잔소리와 연관이 되어 있으니 이렇게 잔소리를 해서라도 잔존 능력을 키우는 것이 남편한테 도움이 됩니다. 잔소리를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남편은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면 잔소리 덕분에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잔소리 덕분에 남편의 건강이 좋아진다면 이보다 더한 잔소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가끔씩 남편의 화를 냅니다. 왜 내가 이런 몹쓸병에 걸렸을까? 보행도 마음대로 못하고 말을 못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신세 한탄을 털어놓는 거예요. 같이 말싸움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 한 분이는 뒷산에 간다. 말다툼을 하면 유일하게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가슴이 답답할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소리치고 싶을 때, 내 안에 아이가 울부짖을 때 나를 반겨주고 위로해 주는 곳이 뒷산이에요. 산길 따라 마음 따라 발걸음을 가는 대로 무작정 걷다가 보면 마음이 시원하고 행복이란 글자가 가슴으로 스며듭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푸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연은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엄마 품처럼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산길을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미움만 마음에 가득 찼는데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은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나무가 울창하게 줄지어 서서 나를 반겨주고 하늘에는 흰구름이 흘러가고 새들은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영화의 장면이 스쳐가듯이 마음을 비우니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이 내 가슴으로 들어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 안에 내가 가득 차서 내 안에 아무것도 못 들어와. 내 마음을 다 비우자. 마음을 비우니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느끼는 순간, 또 하나의 깨달음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줘서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마음을 비우니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 것을, 자연한테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가슴에 쌓인 스트레스는 이렇게 멀리 날려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스트레스가 낙엽이 쌓이듯이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또 쌓일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가끔씩 데리고 놀다가 아주 멀리 날려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잔소리는 사랑과 관심이다. 남편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도 관심을 갖다가 보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편을 보면 측은지심의 마음이 가슴에 가득 쌓이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옆에서 잔소리를 해서라도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의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의 잔소리는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 이어질 것이며 비정상인을 정상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최도연 씨, 잔소리는 보약이며 보약을 매일 마시다가 보면 건강할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한 집안에서 오래 같이 살아요. 요양원은 절대 가지 맙시다. 잔소리꾼이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